이 부분 놓치셔가지고 세제 혜택 적용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전 이 영상 꼭 보셔야 세금 폭탄 피합니다. 오늘은 창업을 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세금 폭탄을 피하는 두 가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아직 매출도 없고 비용 부담을 아끼시려고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지 않고 그냥 사업자 등록부터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업이 커지거나 매출이 많이 나게 되었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으시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챙겼다라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신규 창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무려 50에서 100% 감면을 해주는 혜택인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으시면서 많이 알려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되시기 때문에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으로 34살이 넘지 않는 청년인 경우에는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통해 최대 100%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서도 좀 수도권과 벗어난 외곽지역, 예를 들어서 김포나 파주나 용인, 그리고 그 이남 또 동쪽 여러 가지 지역이겠죠. 이쪽에 사업자를 둔 청년인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제 고객사 중에서 2019년 정도에 유튜브를 막 시작하신 분이 있었어요. 거주하시는 지역이 충청도 쪽이셨는데 제가 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게 사업자 등록부터 안내드려서 개인 사업자일 때는 1년에 거의 4억에서 5억씩 감면을 받고 법인으로 전환된 현재까지 지금 5년간 거의 20억이 넘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연령 그리고 신규 창업과 업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따지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창업한 청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주소지가 어딘지 사업장 주소지를 어디로 할지 잘 정하셔야 돼요. 실제 사무실을 얻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공유 오피스나 집에서도 사업자를 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는 주소를 잘 정했다면 우리가 세제 혜택 감면을 적용할 때 원래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100% 감면을 받는다면 1,000만 원을 다 내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제외하고 500만 원만 이제 납부하게 되고 이렇게 5년간 합치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신중하셔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최초 등록부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셨다가 수도권 외로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가지고 50% 감면이 100% 감면에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최초 창업했던 그 주소지 선정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창업에 해당이 되려면 나이가 만으로 34살이 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외에도 신성장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업종에 해당이 되거나 연수입이 4,800만 원이 넘지 않으신다면 추가로 적용 가능한 요건들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을 받으려면 신규 창업 여부와 업종 여건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감면이 적용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영상 제작,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같은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과 같은 정보통신업, 광고대행업, 경영 컨설팅업뿐만이 아니고 미용실이나 음식점 업종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런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양수받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내거나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 놓치셔가지고 세제 혜택 적용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무려 5년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50에서 100% 감면 혜택이 1년에 1,000만 원씩만 따져도 이게 5년이면 5천만 원이나 되고 1억이면 5억이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하나 더 받고 카드 잘 쓰고 이런 증빙관리와 같이 누구나 아는 그런 절세 방법으로는 사실 세금 차이가 크게 나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 제가 그래도 안내드리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시면은 실제 수억이나 수십억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창업하실 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바로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최근에 경정청구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환급받아주겠다 광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이렇게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도록 해주는 건데, 만약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고 세금을 더 많이 내셨다면 이렇게 환급을 받아야겠지만 우리는 새로 사업자를 처음 내고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세금 감면을 최대로 이용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따끈따끈하게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고용중대세액공제라는 제도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세제 혜택을 주던 걸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다. 먼저 새로 사업자를 내시고 직원을 채용할 때 올해부터는 꼭 34살이 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하시면 좋습니다. 34살이 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하면 한 명당 무려 1,450만 원의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직원으로 신고하는 대상은 가족이나 프리랜서가 아니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정직원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직원에는 청년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한 명당 1,45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명당 85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만약 1월부터 12월 중에 우리가 7월부터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청년 한 명을 4대 보험으로 가입해서 채용을 했다면 이 1,450만 원 중에서 12개월분의 6개월을 적용해서 7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오래 못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최대 10년간 2월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진짜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 음식점을 창업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이 5억이었고 비용이 4억이라서 순이익이 1억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종합소득세가 원래 딱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 아까 한 명당 1,450만 원을 세금에서 빼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1,450만 원을 적용해가지고 실제 납부할 세금은 550만 원만 계산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금 혜택을 풀로 받아도 최저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라는 한도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 최저한세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주니까 이 혜택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2천만 원을 내느냐 500만 원에서 600만 원만 내느냐 실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이 말이죠, 직원 수만 유지하면 올해뿐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2년이나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를 처음 냈을 때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 시작을 하면은 직원이 있어도 세금 신고도 안 하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하고 또 4대 보험 부담이 된다고 사업자도 프리랜서로 3.3%만 신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최소 한 명에 1년에 1,450만 원씩 3년이면 거의 4,500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놓치고 계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200여 가지 정도가 있고 이거를 잘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셔야 세금 포탄 피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혜택을 대표님이 꼭 모든 걸 아셔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을 잘 아는 세무사를 만나시면 대표님은 항상 최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납부하면서 세금 포탄 맞지 않고 세무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꼭 좋은 세무사 잘 선택하셔서 세금 걱정 없이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 채널을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